네, 이번 시간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해당 기업들 소식도 알아가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필재 자문위원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크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 침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네. 네, 또 최근 2분기 실적 시즌도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 성과를 공시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네. 이 기업 소식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광무에서 이 최근 대규모 실적 공시를 냈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죠? 예, 광무는 이 엔캠과 리튬이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었는데요. 이 계약 금액은 약 91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 매출 규모 대비 거의 절반, 즉 48.5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계약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무 회사가 네. 지금 주력이 주로 유무선 네트워크, 뭐 네. 시스템 통합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장비 임대를 하거나 뭐 전상망 관리 솔루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부진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제 예. 이러면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5월 말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예, 이 5월 말에 공시한 이 내용도 최근에 낸 공시와 같이 상대방은 엔캠입니다. 이 엔캠과 51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7%에 해당함으로써 최근 공시와 합치면 거의 75%가량의 이 최근 매출액 대비 75%가량의 이미 벌써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 계약 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뭔가 좀 체질 개선에 나서는 전략인가 싶기도 하는데, 네. 네, 여기서 그럼 광무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회사 소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광무라는 회사는 기존에 릭스 솔루션이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 IT 사업을 했었는데요. NI나 SI, 즉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트워크 컨설팅, 그리고 기획, 설계, 구축, 감리, 유지 보수 등을 했던 업체입니다. 이 IT 사업본부의 사업 영역은 이 회사가 장비를 임대하거나 그리고 유지 보수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이 KT의 기업용 서비스 중 일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광무가 또 흡수 합병 소식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제 신사업을 네. 계속해서 좀 강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신사업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예, 기존의 이 SI, NI 사업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현재 회사의 모습입니다. 현재 2차 전지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원재료 조달 사업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엔캠과의 연결고리 강화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이온 공급이라는 게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이 소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광무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좀 자주 바뀐 기업이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최근에도 바뀌었다고도 하고. 네. 근데 이 최대 주주 변경하면은 그 이미지가 이렇게 네. 좋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보통은 뭐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영권 변동을 수반해서 사업 계획이 바뀐다거나 이러면서 최대 주주 변경이 이제 생긴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무는 좀 어떤 상황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의보까지 떴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면 이 회사는 보통 이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던 회사다라는 게 이제 일반 시장에서의 상식인데요. 이 광무는 최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로 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요. 네네.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 지배력을 다졌습니다. 기존에 이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 이 지배력이 낮다 보면 지분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M&A의 대상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이 아스트라 8천은 상당히 이 지배력을 공고히 갖췄다라는 게 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광무의 최대 주주는 지난 22일부로 이 스트라타 조합에서 아틀라스 8천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아틀라스 8천은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지분율은 12.74%인데요.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이 스트라타 조합은 지분 10%를 가진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번에 최대 주주가 바뀌는 소식이 광무 네.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도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다면 이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대 주주 변동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보유한 이 지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전에 계속 바뀌었던 이 최대 주주 변경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배 구조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2차 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아틀라스 8천의 주인인 오정강 대표가 경영하는 이 엔캠과의 연결고리 역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현재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아틀라스 8천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최대 주주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예, 이 아틀라스 8천은 2차 전지 전문가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최대 주주는 이 지분 53%를 보유한 이 오정강의 엔캠 대표, 즉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이 현재 최대 주주로 있고요. 이 엔캠은 2차 전지 전해액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 특수관계는 재무적 투자자인 어퓰런스 투자조합 그리고 시에도어 투자조합인데요. 개별 지분은 아틀라스 8천이 6.59%, 어퓰런스 투자조합은 4.61%, 시에도어 투자조합은 1.54%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광무 최대 주주인 아틀라스 8천이 조금씩 이제 지배력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틀라스 8천의 주인이죠. 네. 앞전에 오정강 대표, 엔캠의 대표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가요? 아틀라스 네. 8천의 지분도 그럼 상당수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렇게 엔캠과 아틀라스 8천의 대표가 같다 보니까 이 광무가 앞으로 이 엔캠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무의 2차 전지 원재료 조달 사업도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스트라타 조합과 아틀라스 8천은 현재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임시주총을 거쳐서 사내 이사진을 재정비했는데요. 사내 이사 중에는 이재영 엔캠 전략기획실 부장과 박시묵 엔캠 구매팀 총괄 이사가 새롭게 합류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감사로 선임하려 했던 이 최재희 엔캠 CFO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아틀라스 8천의 주인인 오정강 대표가 경영하는 엔캠과의 이 연결고리 역시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바로 회사의 자금 상황이에요. 네. 회사의 자금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어떻죠? 예, 올해 1분기 말 이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 규모는 87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자산 총계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반대로 이 장단기 차입금 규모는 49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단기사채 규모가 46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면서 자본 건전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광무에 어찌 보면 좀 과감할 수도 있는 투자 행보 이야기를 이게 짚어주셨었는데 네. 이 투자 행보는 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M&A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죠? 예, 지난 4월에 이 첨가제 제조업체인 MI팜 제천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 MI팜 제천 인수에는 약 현금 1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광무가 지난해 11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확보 명분으로 36회차 이 시비를 발행하면서 3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또 공격적인 M&A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어떤 MI팜 판천도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한데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 2018년 2월에 설립된 이 MI팜 제천은 2차 전지 전해액의 주요 원료인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전해액은 배터리 내부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원활히 오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이 전해액 원료인 첨가제는 양극과 음극 표면에서 화학적인 반응 그리고 흡착 과정을 통해서 이 보호막을 형성하는데요. 이 배터리 화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충전을 방지하고 전기 분해를 지연하고 이 난연성 등을 위한 첨가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더 이렇게 비전이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굉장히 안타깝게 현재 상황을 보자면 관리 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이런 네. 또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적자의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흑자 전환 유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 부분은 어떻죠? 현재 그 광무가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인 이 4개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만약 올해도 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다면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MI팜 제천을 종속회사로 두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아예 합병한 것도 이렇게 별도 기준의 실적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면서 올해는 이 흑자를 위해서 회사도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또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계속 지금 광무가 신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관리 종목에 지금 지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흑자 달성을 해야 이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절실한 상태인데 회사의 계획은 어떻죠? 예, 업계에서는 이 광무가 이 과감한 투자 덕분에 이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MI팜 제천은 2018년 2월 설립 이후에 지난해까지 4년간 꾸준히 흑자를 냈던 회사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억 원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향후 엔캠을 통해서 활용도를 또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광무가 흑자 전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시 돋보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근에 사업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면서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보려는 광무의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최대의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낮 체감 온도도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